자, 두 번째로 착수 후의 이탈을 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지미수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이 판례 무지 중요합니다. 자, 갑을병은 A집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를 했다. 갑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을병이 A집에 침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20분, 30분이 지났는데 나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없어요. 담배가 보니까 주머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올 때 골목 입구에 담배 가게 하나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사러 갔어요. 담배를 사러 간 사이에 을과 병인 A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담배를 사러 간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74페이지. 자, ABC가 강도를 공모를 했다. 제가 이제 갑을병을 ABC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 집 앞에 왔죠. 자, C는 망을 보기로 했고요. A, B는 뛰어 들어갔어요. 침입이 먼저입니다. 그쵸? 침입이 먼저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뭐죠? 착수 후에 이탈이죠. 착수했습니다. 강도죄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착수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담배 가게에 담배를 사러 갔다. 즉 착수 후죠. 착수 후. 착수 후에 이 사람이 착수 후에 담배 사러 간 것을 이탈로 볼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 이탈로 볼 수 있어요? 중지미수 파트에서 그 천광상해 사건 보셨잖아요. 응?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지금 하나의 띠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의 몸체잖아요. 이 C가 담배를 사러 갔다 해서 그러면 이 D라는 것이 이렇게 더 확대되는 것 뿐이지 한 몸체는 여기서 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나 혼자 빠진다고 해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C를 누군가에게 알려야 돼. 경찰관에게 알리든지 집주인에게 알리든지 해서 이 A, B가 범죄 기술을 못하도록 막았을 때 한해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쑥 빠진다고 해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C가 담배를 사러 갔어요. 담배를 사러 갔을 때 이탈될 수 있어요? 범행을 저지한 경우가 있어요? 범행을 저지한 바가 없잖아요. 이탈을 볼 수 있다? 이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A, B가 무슨 짓을 했나요? 폭행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혔잖아요. A, B는 무슨 죄가 돼요? 강도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도 똑같이 강도상해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탈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판결유지 보세요. 강취할 것을 공모를 했다. 다른 자들이 피해자에게 집에 침입한 후에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착수한 이후에 망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이탈이 안 되는 거니까요. 빨간색 들어볼까요? 망을 보지 않았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가로 열고 이탈 X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도 똑같이 강도상해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이 판례도 별표. 제가 이 판례는 중지미수에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 설명 안 하고 여기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갑은 을 등과 다단계 금융판매 조직에 의한 사기를 공모했다. 유사 금융업체인 마산지점의 관리 이사직을 맡아서 A 등 4명은 기망하여 A 등 4인을 기망하여 이 사람이 피해자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끊고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까요? 같이 따라 적으세요. 갑이 있고요. 을 등과 함께지. 을 등이 있어요. 그리고 A 등 4인이라고 했죠. A 등이 있어요.
같이 필기 하세요. 그러면 이 A 등은 피해자가 되고 갑하고 을 등은 뭐가 되죠? 이 사람은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 자, 지금 갑하고 을 등이 사기를 공모했죠.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하고 을 등이 A 등 사인을 사기쳐서 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갑하고 을 등은 사기죄가 되죠. 갑도 사기, 을 등도 사기.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이사직을 맡고 있던 이 갑이란 사람이 사기를 치고 여기서 1번 나 안 하겠대요. 나 안 하겠대요. 사임을 했어요. 몇 나오잖아, 그치? 위 조직의 관리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랬어요.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을등은 사임을 안 했어요. 을등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을등은 이 갑이 이사직이니까 주모자 아니겠습니까? 주모자였잖아요. 이 갑은 주모자라고 볼 수 있어요.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주모 주모자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주모자가 자기만 쏙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이탈이 돼요?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쏙 빠졌어요.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하지 않고 적어보세요. 기능적 행위지배 제거 X 제거를 하지 않고 사임을 한 거예요. 나머지 졸개들만 남았죠. 졸개들이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졸개들이 갑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수법대로 나오지 마지막 줄에 같은 기망 상태가 계속된 가운데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수수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기 수법 그대로 갑이 가르쳐준 사기 수법 그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바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구? B 이렇게 B라고 하는 가로 열고 새로운 피해자 적었나요? 적었죠? 여기는 새로운 수법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누가? 을등이 남아있는 을등이 이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사가 나한테 가르쳐준 그 수법대로 똑같은 수법대로 여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힌 거죠. 그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제 붙잡힌 거예요. 이때 문제는 이 갑의 죄책이 뭘까? 갑은 사기가 되죠. A가 피해자니까 A를 상대로 사기쳤잖아요. 그럼 문제는 A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될까? 자신이 가담하지 아니한 이 B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까? 사기죄의 책임을 질까? 이런 말이. 요 새로운 B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이 갑은 요 새로운 피해자 B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임을 하고 나간 이후에 새로이 만들어진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이게 이탈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이탈이 안 된다니까요. 이탈이 안 된다니까. 제거를 하고 나가야지 이탈이 되는 것이지 제거를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 자, 판결 내주 보겠습니다. 자, 편취한 단계에서 위 관리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했을 때 사임된 이후에 이탈이 안 되는 거니까 사임된 이후에 같은 수법으로 같은 기망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쵸? 계속 동그라미 치시고 또 같은 수법으로도 방법으로 수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피고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적으세요.
피고인은 밑줄 그시고 가르고 주모자였다. 이때 사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적으세요. 기능적 행위집의 X 하지 않고 사임했기 때문에 이탈된다 안된다 땡땡 이탈 X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 2번을 보시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밑에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이 피해자, 그렇죠?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금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한 조치는 적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2번은 한 번 나왔고 1번은 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해서 그가 지시를 받아 회사를 중령하면서 조세포탈 행위를 하다가 입원하였다. 즉 조세포탈 행위를 하다가 조세포탈죄는 포괄죄잖아요. 포괄일죄. 이탈했다는 거예요. 즉 착수 후에 이탈, 이탈인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고서도 스스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했을 때 남편은 처와 조세포탈에 공범관계에 있으며 협의 이혼 후에 조사포탈에 대해서도 빨간색으로 이혼 후 조사포탈에 대해서도까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혼이 되었다고 이탈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하고 했을 때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판례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죠. 자, 유명한 판례인데요. 자, 해적 갑을이 둔목의 사전 지시에 따라서 선원들을 윙 브릿지로 세워서 해군의 위협 사격을 받게 함으로써 인간 방패로 사용된 사건인데 갑이 사전 모의는 하였지만 선원들을 윙 브릿지로 내몰았을 때라고 하는 것인데 윙 브릿지로 내몰았을 때가 이제 착수 이유가 됩니다. 착수 이유가 되는데 이때 갑은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이 도망간 부분이 이탈을 볼 수 있을까? 이탈을 볼 수 있습니까? 이탈이 되려면 이 선원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 뭐 이탈이 되는 것이지 내몰았고 나몰라라 도망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기능적 행위 지배 제거가 없기 때문에요. 이탈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해경시험에 좀 출제가 좀 된 판례입니다. 밑에 판례. 자, 일부를 실행했죠. 그리고 이탈하였다. 근데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중지미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중지미수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일부를 실행한 후에 이탈했는데 이탈이 되려면 나머지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밑에 나머지 범행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진다. 됐죠? 그 종료 후의 이탈은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독 범행이 된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참고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공동정범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판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례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면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X. 이거는 학설이든 판례든 다 부정합니다. 그렇죠? 공동정범이 되려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의사연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든 학설이든 다 부정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범죄 공동설이든 행위 공동설이든 편면적 공동정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판례가 이걸 다 인정하고 있죠.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학설은 보지 마세요. 학설은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처벌법입니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다. 그쵸? 일부는 실행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전부 다 진다. 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을 처벌한다는 말은 법정형이 똑같단 말이에요. 책임의 독립성, 공동정범 중에서 책임 조각 사유라든지 이런 조각 사유가 있잖아요. 가중 감경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인과관계 자체를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 점에서 동시범하고 약간 달라요. 자, 관련 문제 나와 있죠. 관련 문제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고 혼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착오가 중요한데 착오 중에서 2번 추상적 사실 착오에서 요 2번이 중요해요. 공모관계를 초과한 경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 자,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공모행을 초과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질적 초과라는 게 있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죄를 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는 양적인 초과가 있다. 양적인 초과가 있다. 조문 자체는 달라요. 그렇지만 죄질을 같이 하는 경우를 양적 초과라고 하는 것인데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적 초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좁혀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A, B가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어요. 그럼 절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도하기로 공모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 왔어요. 자, B가 망을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절도를 공모하기로 했으니까 A는 들어가서 절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라는 절도는 안 해요. 하라는 절도는 하지 않고 강도를 하거나 강간을 해요. 그러면 자, 내가 절도를 하기로 공모했기 때문에 이 절도 공모한 것을 공모한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A가 실행한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 양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양자가 지금 일치해요? 양자가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이 불일치한 것을 착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오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질적 초과, 하나는 양적 초과.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그럼 질적 초과는 뭐냐? 자, 보세요. 자, A, B가 절도를 공모했어요. 절도를 공모했다. 그럼 절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가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강간한다고, 강간을. 내가 언제 강간하자 그랬어요? 내가 절도하자 그랬지? 그렇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범죄를 하고 있다? 질적으로 완전 다른 범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밖에서 망을 본 사람이 이 망 본 사람이 제식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에? 자, 보세요. 이 초과한 부분은 자, 강간을 했잖아요. 초과한 부분은 그 네 단독 책임이다. 네 단독 책임. 이거 밖에서 망을 본 난 강간하자고 티끌만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질적 초과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근데 책임지지 않지만 밖에서 망을 본 자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음모가 있다면 그때는 예비음모 재청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강간은 예비음모가 없기 때문에 망을 본 자는 강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빨리 가자 사건인데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공모 사실과 발생 사실이 완전히 엉뚱한 범죄, 별개의 죄를 질적 초과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 강도를 하기로 했는데 강간을 한 경우. 내가 강간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강도는 재산죄예요. 이건 비재산죄고요. 완전 틀려요. 그래서 강간에 대해서는 난 책임진다 아니다? 안 져요. 그 네 단독 책임이 지는 것이고 난 강간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이 강도 자체에 대해서 예비음모가 있다면 예비음모죄로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 갑니다. 자, 이 판례 엄청나게 중요하죠. 별표 쳐보시고. 원래 이 판례는 출제가 잘 안 되었었어요. 원래 밑에 있는 판례들만 나왔었는데 밑에 있는 판례들도 이제 하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지겨워서 이제는 이 빨리 가자 사건이 이제 출제가 되기로 3년 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불병은 강도를 공모했다. 그렇죠? 자, 새벽 4시 반경에 정여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칼을 들이대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반항을 억압했다. 강도의 착소에 나간 겁니다. 근데 갑이 장롱을 뒤져 물건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 을이란 놈은 정여를 강간했다. 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옆에 놈이 머리를 붙잡고 을이 강간하도록 도와주었다. 자, 그럼 일단은 강간한 놈하고 옆에서 강간하도록 도와준 그 두 놈은 뭐가 됩니까? 강도 중에 강도에 착수했죠. 강도에 착수한 자가 그 기회에 강간했기 때문에 이놈은 뭐가 됩니까?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도와준 놈도 강도 강간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저 옆방에서 이 물건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놈이 이제 물건을 챙겼어요. 챙기고 거실로 와보니까 이 새끼들이 강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가자 이놈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집을 에서 이놈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 이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노트 보세요. 자, 세 놈이 강도를 공모했죠. 강도 공모했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뛰어들어가서 이 세 놈이 폭행 압박을 했다는 말은 강도죄의 착수에 나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이때 이 두 놈은 그 거실방에 그냥 있고, 자, C라는 놈은 저 다른 방에 가서 금품을 취득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즉 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강도를 공모한 대로 강도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거실방에 있던 이 두 놈이 뭘 했어요? 감녀를 강간했던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고? 실적차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 놈들 단독 책임이고 난 강간하자 한 바 없으니 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공모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실관계 다시 한번 와보시면 이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 C라는 사람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 안 져요. 강도밖에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 명이니까 특수강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교재 와보시면 갑이 을의 강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착수가 된 이후였다. 그리고 밑에 그 두 놈이 강간을 같이 하자. 일체가 되어서 두 놈은 강간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실행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강도 강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갑은 강도밖에 안 돼요.